어느 10월에 할로윈을 즐기려고 서울의 한 지역에 약 1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삼거리 골목에는 막대한 인파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을 밀쳤는데 우르르 넘어지며 연쇄적 깔림이 일어나면서 결국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치료를 위하여 인근 A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비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내용의 브이로그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환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심정지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과 피가 묻은 장갑을 보이는 등 자극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진료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린 B의 행동은 문제가 없을까요? 가볍고 재미있는 영상 위주였던 유튜브가 전문 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와 관련된 콘텐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처음에는 의사가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관련 콘텐츠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의료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였던 의사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3분 진료라는 국내 의료 현실로 인하여 진료 시간에 의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의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나 구독자를 기준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서 의료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론이나 정설보다는 좀 더 자극적이고 편향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부 의사나 의료인의 개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방송한 내용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나쁜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개구충제인 펜벤다졸 사건입니다. 학술지의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해외 블로그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폐암 말기 환자인 개그맨 K씨가 개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보았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구충제 복용 방법에 있어서 3일 복용 후 4일간 복용하지 말아라는 등 구체적인 지침까지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식약처, 대한종양내과학회는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항암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의사와 상담 없이 복용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복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암 환자들이 개구충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였고 결국 장괴사나 간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하는 약 안 쓰고 아기 키우기 소위 아나키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나키를 주도한 이 한의사는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이나 해열제를 금지하고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거나 장염에 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숟가루를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아토피에 보습크림을 바르지 말고 화상에 대하여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이 한의사는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활성탄 제품 48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한의사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여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정보가 아니라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모습을 그린 블로그 형태의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에 해당 환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과 피가 묻은 장갑을 보이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의료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해야 할까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노출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의사가 제시한 잘못된 의료 정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와 관련된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정확하지 않은 의료 정보는 상업적인 이용 가능성과 함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에 이르러 소셜미디어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건강한 의료 정보는 의사와 환자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고히 하며 국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법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객관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의료 정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에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특정 시술을 홍보하는 것은 불법적인 의료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인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